둘이 앞에 야구치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최강 볼펜 이번에는 이슈 탐구. 네, 인물 탐구 아니고 이슈 탐구. 올 시즌 프로야구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ABS. 그렇죠. 네, ABS면 원래 뭐가 떠오르세요? 자동차 정비 갔을 때. 예.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인가요? 안티 블록 시스템인가 좀 어렵더라고요. 나 무슨 브레이킹인 줄 알았더니 안티 블로킹 시스템. 급조등 밟을 때 다다닥 잡아주는 거. 저는 원래 에어백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었고요. 네.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이죠? 예. 네, ABS. 개막 이후에 이제 팀당 40경기 고지로 가고 있는데 ABS와 관련한 이슈도 많았습니다. 이제 불만도 있었고 뭐 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주로 이제 불만 쪽에 목소리가 컸지만 선수 현장에서는 오늘은 그래서 요 ABS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생각해 볼 점 총정리로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ABS에 관련한 주제를 이제 몇 개로 두고 차별화된 깊이로 안성호 기자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집대성판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ABS가 가장 첫 번째 ABS가 구장마다 좀 다른 거 아니냐. 예. 요런 주장들이 좀 있었어요. 뭐 ABS가 말 그대로 네.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이잖아요. 네. 기계가 판정하는 거죠. 심판 대신. 그래서 뭐 편차가 사람이 볼 때보다는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선수들 사이에 또 이제 주요 코칭 스태프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구장별로 편차가 있다. 저도 들었어요. 예. 이런 얘기가 그 운동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잠실 야구장은 두 팀이 쓰는 잠실 야구장. 그렇죠. LG랑 두산이 쓰는 잠실 야구장은 그 왼손 타자 기준으로는 몸쪽 그리고 우타자 한테는 바깥쪽이겠죠. 다른 구장보다 넓다. 후하다. 거기 잘 잡아준다 투수들을.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보편적인 사실처럼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선수들이. 그리고 양 팀의 선수단 구성으로 따지면 좌타자가 강한 LG 쪽이 조금 불리한 게 아닐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두 구단의 보면은 지금 시스템은 PTS잖아요. 그렇죠. PTS로 이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하는데 트랙맨으로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잠실구장의 경우 바깥쪽에 차이가 가장 크대요. 트랙맨하고 PTS가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타자 바깥쪽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각이 더 이렇게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원구장 NC의 홈이죠. 창원구장은 높은 쪽을 다른 데보다 잘 잡아준다. 기계 심판님께서 창원에 계신 분은 높은 쪽을 많이 잡아주신다. 이런 얘기들도 그 선수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 선수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선수들 사이에는 또 뭐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또 이게 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타자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투수들 가운데 특히 이제 잠실구장 홈으로 쓰는 한 투수는 존을 의식을 해가지고 너무 잠실은 조금 여기 왼쪽 몸쪽이 후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을 잘 안 던지던 코스인데 너무 활용을 하다가 자기 기존 패턴을 좀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투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라. 코칭 스태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전달도 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선수랑 코칭 스태프가 눈으로 보기에 그렇고 트랙맨이랑 비교해봐도 다른 구장과 달리 여기는 요걸 좀 잡아주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실제로 NC 투수들은 이번에 ABS 도입하면서 높은 존을 이용하는 데 대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기록으로도 좀 나타나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창원 존이 실제로 높다면 뭐 잘하는 거겠죠. 그 존 이용을. 맞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기계 설치에 따라서 뭐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이러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장안에서 운동장 안에서 여러 이제 도는 얘기를 저희만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얘기 많이 나와요. 간접적으로 KBO에서 접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KBO에서 구단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장별 편차를 최근에 KBO가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 류현진 선수, 그러니까 KT와의 경기에서 예. 뭐 전날 경기와 조언이 달라진 게 아니냐라고 예. 얘기가 나왔을 때 KBO가 다음날 바로 예. 막 숫자 뭐 예. 몇 센치 적어주면서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단발성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 집계죠. 그거를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일찍 입수하셔서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살짝만. 예, 왜냐하면 또 이게 다른 기자들이 또 앵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핵심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고위 관계자. 예, 근데 편차를 확인을 했는데 가장 이제 특정 존을 두고 가장 그 넓게 보는 구장 그리고 좁게 보는 구장 차이가 그 PTS 수치상으로는 있긴 있었다. 예, 근데 최대치가 0.5cm에 불과했다. 5mm. 예, 그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0.5cm라면은 사실은 야구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이 그 직경이 2.9인치예요. 2.9인치. 예, 약 2.9인치. 뭐 약입니다. 예, 이게 범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센티미터로는 7.4. 야구공 규격이 이렇게 돼 있는 맞습니까? 거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틀리면 이것도 네. 난리 납니다. 근데 그게 사실 0.5cm면은 타자들이 체감하기에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로 클까 하는 사실 의문은 들긴 하는데 우리가 공 한 개, 공 반 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 한 개 7cm, 공 반 개 한 3.4cm. 반에 뭐 정도 추상 이 정도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KBO에서 조만간 발표할 내용에는 이런 수치들이 담길 것 같은데 사실은 0.5cm면 뭐 특정 구장이 넓다 좁다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숫자가 아닐까 싶네요. 하여튼 하여튼 숫자와 지금 선수들이 체감하는 거에 그 간극은 있는 상태다. 근데 KBO에서 성의껏 지금 분석하고 조사한 내용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그 정도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랙맨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측정해 보니 0.5cm인 것 같다. 저희가 잠시 시선을 돌려서. 근데 저희가 ABS에 대한 이제 선수들 간의 이제 논란, 이제 첫 번째 의혹은 이제 구정별 차이인 거고.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우리 이용균 기자가 쓴 칼럼이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또 스스로 또 엄청났다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제가 제 입장에서 기사 쓰고 나서 이렇게 많은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ABS가 그 내용이 제가 이제 뭐 잠시 MC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ABS가 실질적으로 선수의 개인별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용균 기자가 이제 그 기사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데이터를 살짝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칼럼 제목이 뭐냐면 기계가 야구 심판을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SNS에서 올라오는 거 굉장히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아주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연락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칼럼의 링크를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만 했습니까? 혹시 뭐 사실은 여당이나 아니면은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어떤 내용이죠? 요게 원래는 심판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차이 중에는 일종의 편향, 심리적 편향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심판들은 특히 한국 야구는 심판들이 굉장히 야구를 잘했던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엘리트 편향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물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공도 들어온 공이지만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공에 대해서는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다. 몸쪽 깊숙한 공, 그리고 변화구가 아주 날카롭게 떨어지는 공, 이런 공에 대해서는 좋은 공이니까 스트라이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포수들도 이게 프레이밍이라고 그래서 잘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술 자체로 좀 인정을 해서 심판이 속았다기보다는 이런 기술에 대한 스트라이크 판정들이 좀 치우치는 경우가 있었고 베테랑 포수가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게다가 이제 타자나 투수가 베테랑일 때도 뭔가 이 선수에 대한 뭐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선수들에 대한 경험을 인정하는 측면에서의 심리적 편향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걸 다 빼고 이제 기계가 했더니 결과적으로 25세 이하 선수들의 성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25세 이하? 선수들, 투수들, 타자들 다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달라진? 지금 제가 좀 더 녹화 전에 따져봤더니 지금 타자 OPS 기준 타자 10걸 중에 25세 이하가 4명.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작년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시즌 끝나고 막 계산을 해봤을 때
OPS 규제 1등부터 30등 사이에 KBO 리그는 34세 이상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25세 이상 타자가 한 10명 정도. 반면 메이저 리그는 25세 이하 타자가 굉장히 많아요. 14명인가 뭐 19명까지 가는. 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을까 싶었는데 올 시즌 ABS가 도입되고 나니까 25세 이하 타자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투수 같은 경우에 WAR을 다 세봤거든요. WAR의 합계를 세보니까 원래 25세 이하 투수들의 WAR 합계가 지난해 기준으로는 한 42 정도가 잡혀요. 그러니까 전체 WAR 합계 중에 25세 이하 투수가 차지하는 게 한 42%인데 42%. 올 시즌에는 50%가 넘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지난해에는 안우진, 이일이, 문동주 이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요새 선수의 성적을 빼고 계산하니까 올 시즌 늘어난 분량이 18%포인트다. 이렇게 ABS가 심판을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잘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물론 젊은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확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간 거 보면 그동안 한국 야구 심판들이 엘리트 편향이 베테랑에게 유리하도록 작동한 게 아닐까. 어떻게 그건 어쨌든 가설이고 합리적인 가설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칼럼의 주제는 사실은 야구라기보다는 우리 사회도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만들어야지 청년 세대들의 좌절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내용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가 반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SNS에 언급이 없더라고요. 정치권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용균 기자. 아닙니다. 저는 그날 하도 화제가 됐어서. 그렇고요.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익숙함 이런 화두 속에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심판의 시각도 있겠지만 그 거꾸로 베테랑 심판들의 경험의 누적치에 의한 심판을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심은 A 주심은 바깥쪽을 잘 잡아줘. 또 B 주심은 낮은 쪽에 후에 실제로 구단들이 많이 분석도 하고요. 뭐 어느 쪽이 태평양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본인이 개인이 잘 활용을 해 몸으로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했는데 어쨌든 기계가 본 다음에는 그런 어떻게 편차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또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어떻게 보면 베테랑 선수들이 조금 어려움이 더 커진 거 아닌가. 실제로 초반에는 이제 이런 시선이 그렇게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거는 맞는 거예요. 이게 야구가 그냥 무슨 베테랑이 후하게 판정이 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편향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냐면 3볼 로우 스트라이크에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죠. 그렇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으니까 반대로 노볼 투 스트라이크 때는 스트라이크 존이 좀 좁아지겠죠. 이런 변화를 베테랑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맞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 정도인데 여기도 이것도 스트라이크가 돼? 뭐 이런 경우들.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관해서는 경륜, 경험, 연륜 이런 게 사실은 좀 뭐 가중치가 없어지는 시대. 새로 적응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보면은 그 타자들이 뭔가 그 황당해하는 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이 지금 사실은 그 팬분들도 보시지만 직사각형에서 그 모서리 4곳, 그래서 위에 밑에 둘이고 4개퉁이죠, 4개퉁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9개의 숫자를 붙이는데 거기는 1, 3, 7, 9 그렇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끄트머리에 걸리면 이제 막 스트라이크가 되는 상황이니까 가끔 지금은. 보면은 저희도 보면서 타자들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저희도 오래 기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어떻게 보면 패턴화돼 있는 게 있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이게 볼이겠지 했는데 들어버리는 게 있는 게 대부분이 이제 바깥쪽에 근짝 그 모서리에 끝에 걸리는. 그리고 받을 때는 막 엉뚱하게 받았는데 바닥에서 받았는데 스트라이크가 또 그림상에서 또 이렇게 끝에 걸려가지고 그런 게 많죠. 근데 저 이제 이 존이 내년에 이후에 바뀔 수 있을까? 이게 또 궁금증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스트라이크의 개념을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코스에 대한 논란들도 많고 스트라이크 존이 정말 이렇게 사각형이 맞는 거냐? 우리가 기준을 따졌는데 원래 홈플레이트보다 지금 약간 2cm씩 넓히고 뭐 이런 측면도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야구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야구 규칙에 어디에 스트라이크 존이 규정돼 있냐면 국내 야구 규칙 같은 경우에는 야구 규칙 용어의 정의 73조 여기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유니폼의 어깨 윗부분과 바지 윗부분 중간의 수평선을 상한선으로 하고 무릎 아랫부분을 하한선으로 하는 예. 홈베이스의 상공이라고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직사각형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사실 홈플레이트를 기준으로 요게 보면 이제 예, 내용을 이게 이제 하니까. 위로 올라가면 직사각형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예. 제가 궁금해서 혹시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나? 잉글리시 메이저리그 미국의 야구 규칙 베이스볼 룰을 살펴봤더니 거기에도 직사각형이라는 용어는 없고 원문을 보여드리면 스트라이크 존 is that area over home plate라고 돼 있어요. 예.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예. 그러니까 홈플레이트 위에 공간이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예. 뭐 논리적으로는 이제 홈플레이트가 이제 뭐 뒤쪽으로는 뾰족하지만 어쨌건 사각형이고 사각형 그대로 올린 공간을 따지면 직사각형인 건 맞는데 네. 야구 규칙에 정확하게 직사각형이다라는 표현은 없다는 얘기. 예. 그래서 사실은 네. 그 저희 선수들한테 네. 저희들한테 가장 익숙한 존은 사실 타원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의 주심들이 네. 스트라이크 콜을 올릴 때 그 스트라이크 존은 사실은 타원형이었는데 제가 KBO에 네. 문의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내년 이후에 뭔가 이제 존을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예, 근데 타원형은 수준으로. 가능한데 타원형은 불가능하다. 예. 지금 기술로는 그렇대요. 예. 아 기술적으로. 네, 그렇답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오. 예, 그렇다는데 뭐 사실은 그게 개선에 할 수 있는 또 조금 더 존을 조종할 수 있는 공간은 열어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식도 네네. 기존에 그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소통이 도입 부족할 과정에서. 수밖에 없었죠. 예. 급하게 그냥 했으니까 그러니까 피치클락부터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선수협회 등등 해서 좀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네. 한 시즌을 치르면은 데이터가 누적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수치적인 측면 그리고 또 선수들의 입장 그리고 또 뭐 현장에 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텐데 이거를 종합을 해 가지고 존을 조금 더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움직이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타원형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다만 이런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LG 염경엽 감독도 네. 높은 쪽이 너무 후하다. 그래서 그 높은 쪽을 1cm 정도 낮추면 어떠냐. 1cm요? 예. 1cm만으로 될까요? 예, 근데 1cm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조금이란 뜻이겠죠. 1.5로 할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구장별 편차가 약간 0.5cm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예, 1cm는 그러니까 좀 작아 보인다라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해서 높이 조정 이건 좀 필요하다 이런 시각은 좀 뭔가 반영이 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통은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해서 하는 방법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KBO에서 고민을 하고 지금 이제 중간 발표, 중간 집계 한번 한달 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는 뭐 어떤 뭐 접근 같아요. KBO 입장에서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예,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저는 예. 직사각형을 타원형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녹화 기준으로 어제 기사를 썼는데 ABS 시스템 도입되면서 따져보니까 올 시즌에 몸에 맞는 공이 17%나 늘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늘었을까 따져보니까 이제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겠죠. 타고 투저로 급격하게 바뀌는 시즌. 타고 투저가 되면 아무래도 투수가 좀 공격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하이존 구석이 스트라이크가 되다 보니까 투수들이 거기 많이 노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타자 입장에서는 이제 손이랑 어깨가 있는 요쪽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쪽에서 사구가 많이 나오고 여기 손등 같은 데 맞아서 다친 선수가 3명 나왔잖아요. SSG의 김성현, 박지환, NC의 김한별 선수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려하면 사실은 운동장에서 뭐 감독 코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윤 기자가 그 지적을 했듯이 그 존을 활용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구가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럼 몸에 맞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존이 넓어지는 게 보이는데 그쪽으로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제구가 갖춰진 투수가 KBO 리그에 우리 생각만큼 많지 않다. 그건 또 어떻게 돌려보면 아쉬움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에 인센티브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예. 오른손 타자면 좀 이쪽을 깎고 왼손 타자면 이쪽을 깎는 물론 이 기술적 구현이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좀 고려되면 어떨까. 선수 보호는 좀 중요한 이슈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 우리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기술적 한계도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니까 0.5cm가 나오는 맞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거를 저희가 사실 전공도 아니라 저희가 확신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좀 지금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저 KBO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좀 카메라 위치가 달라서 구장별 편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데 이제 KBO 답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메라가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양쪽에서 이제 뭐 카메라가 이제 앵글을 갖고 들어오면은 실제로 홈페이지 위치랑 공간을 계산해서 만드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리고 그런 3D로 구현이 돼가지고 그거는 뭐 달라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 반박할 수준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 로우 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공이 찍히는 몇 센치였고 몇 센치였고 몇 센치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로우 데이터 상태로 공개를 하는 쪽이 이 ABS를 둘러싼 뭐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거를 구단들한테만 보여줄 게 아니라 팬들한테도 풀어서 팬들 중에 그 숫자 잘 따지고 세브라이트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그 데이터 분석해서 딱 내놓으면 한국 야구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ABS가 도입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장에서 불만도 나오긴 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 차원에서 안 기자님 보시기에 ABS 도입되고 그나마 좀 좋아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가 좋아졌다 해서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심판들의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는 있다.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심판들도 힘들었습니다. 하고요. 뭐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좀 즐겨보는 드라마도 있는데요. 야구 기자가 야구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간이 좀 단축됐잖아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뭐 주중에 여유가 좀 생긴 밤에 한 드라마를 좀 많이 보면서 제가 또 엔터 쪽도 좀 챙겨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시야가 넓어진다. 그런 좀 조금 공감이 안 되는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네요. 저는 뭐 앞서 살펴봤듯 젊은 타자들이 잘하는 거, 어떤 편향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런 선수들이 잘하는 거, 그리고 약간 비인기 팀에 대한 편향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팬덤이 강한 팀들에게 후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그거는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엘로끼는 왜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요, LG는 잘했고 기아는 올해 잘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기아가 그래서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실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초보 감독 오면 약간 헤이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봉호 감독 초보 감독임에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각도의 이제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칼럼을 썼더니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그런 강자 편향이라는 게 존재한다. 강자들에게 유리한 약강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ABS가 그런 것에 대한 뭔가를 알려준 것 같다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잘 운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 잘 해서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게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 메이저리그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가 좀 있다면 이걸 잘 우리가 다듬어서 전수를 해줘야겠죠. 아유 참 이용균 기자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저는 약자죠. 약자예요? 항상 약자예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요. 아우. 알겠습니다. 볼펜신 여러분에게 저희는 항상 약자고요. 볼펜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취재 열심히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